자, 이 시간은 먼저 여러분 요약집 502페이지를 먼저 보십시오. 교재입니다. 지적공부 정리 고기 2번에 토지이동 신청 정리에 보시면 큰 표가 있습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신청. 여러분, 토지의 이동이 있으면 먼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죠. 60일, 90일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런데 토지이동 신청을 특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재에는 502페이지고 표에 그 맨 위에 칸에 토지 소유자 신청이 원칙이고 신청의 대위가 있고 대신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에서 특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먼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수업자료, 여러분 제가 올려드린 수업자료 43페이지 보십시오. 수업자료입니다. 토지이동 신청 특례 그래놓고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에서는 토지이동 신청을 누가 합니까 하면 당연히 사업 시행자죠. 이 사업 시행자들이 토지이동 신청을 하게 되는데, 자, 먼저 1번에 이걸 작년 31회 때 과로 문제로 냈던 게 여기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나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 등. 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건 배우죠, 공법 시간에. 그러나 농어촌 정비 사업 이런 건 배우지 않지만 하여튼 무슨 사업이 나오면 이 사업 시행 지역에서는 토지 이동 신청을 사업 시행자가 한다. 그걸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일단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이 사실을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자, 15일 있죠. 여러분, 요 15일을 괄호해 놓고 여기에 들어갈 숫자와 그리고 지적소관청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 괄호해 놓고 여기에 들어갈 말, 기역, 니은 해가지고 지적소관청과 15일을 묻는 문제가 괄호 문제로 작년에 31회 때 여기를 물었었습니다. 그건 쉬운 문제였고요. 자, 2번. 도시개발 사업 관련 이제 해당 사업 시행자들은 방금 사업 시행 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있으면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 신청을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되고, 여기는 사업 시행 지역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가 없죠. 3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관련해서 사업 시행 지역의 토지 이동은 그 토지 형질 변경 등 공사가 준공 또는 완료됐을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거로 보죠. 이것도 그 전에 이제 30일에 전에 토지 이동이 언제 있는 것이냐,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인데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거로 본다. 그죠? 근데 완료됐을 때인데 사업이 착수가 됐을 때, 사업이 착수가 되면 토지 이동이 있는 거로 본다. 토지 이동이 이루어진 거로 본다. 해서 틀리게 나온 게 그 전 31회 이전에 또 문제로 나왔었죠. 틀리게 나온 게 여기입니다. 완료가 됐을 때, 사업이 완료됐을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거로 보는데 사업이 착수됐을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거로 본다고 틀리게 나왔었고요. 4번. 토지 이동 신청은
그 대상 지역이 환지를 수반한다 할 때 환지가 여러분 공법 시간에 도시개발 사업 등이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때 그때 환지를 수반한다면 사업 완료 신고 방금 사업이 완료됐다고 신고하면 토지 이동 신청이 있는 거로 가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완료 신고서에 토지 이동 신청을 가름한다는 뜻을 적어서 내면 됩니다.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 완료 신고하면 토지 이동 신청이 있는 거로 본다. 그리고 5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 등이 파산 등으로 토지 이동 신청할 수 없으면 이제 이때는 이 경우에는 그 주택 시공을 보증한 자, 주택법의 보증회사, 시공 보증회사나 또는 입주 예정자죠. 여기는 입주 예정자 등이 토지 이동 신청할 수가 있다. 원칙은 이런 사업 시행 지역에서는 토지 이동 신청을 토지 소유자가 못하죠. 할 수 없죠. 파산 등일 때만 보증회사나 또는 입주 예정자가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외를 두고 있는데 주택법에서도 이런 규정, 5번과 같은 이런 규정을 보셨죠. 자, 그리고 신청의 대위 밑에 2번에 이 대위도 가끔 묻습니다. 4가지. 누가 대위하느냐?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될 신청을 대신한다가 대위죠. 대위. 다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제외고, 그건 제외하고요. 4가지 있죠. 1, 2, 3, 4번 정리하시는데 1번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 도로 이런 지목이 쭉 서졌고 이런 공공사업 등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공공사업 등의 경우에는 맨 끝에 누가 대위 신청하느냐 마찬가지 해당 사업 시행자죠. 2번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는 또 맨 끝에 그 토지를 관리한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이 대위 신청할 수 있고요. 3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아파트 등 부지나 이런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배우죠. 이건 민법 시간에 집합건물법, 민법에 나오죠. 이 법에 따른 관리인이 없으면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인데 여기 관리인이 아파트 관리소장, 여러분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가면 관리소장 있죠. 그게 관리인입니다. 또는 해당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고 민법 4번 404조 그랬지만 채권자라고 돼 있죠. 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신청합니다. 시험에 대위 신청자가 아닌 것, 대위 신청할 수 없는 자 물어서 3번이나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에. 맨 먼저 답으로 나온 게 이 4가지 외에 지상권자는 민법에 토지 등 지상권자, 대위 신청자에 없죠. 그 다음 답으로 또 한 번 나온 거 농지 대리경작자 이야기했죠. 농지 대리경작자가 농지법, 공법, 농지법에 나옵니다. 대리경작자. 마지막으로 답으로 나온 게 아까 그 3번에 여러분 요약집 자료 3번에 공동주택 아파트 등 부지의 관리인인데
거기를 주차장 관리인 또는 주차 부지, 주차 전용, 주차만 전용하는 토지에 지목이 주차장인, 지목인 토지의 관리인. 주차장 관리인이 아니고 무슨 관리인이죠? 3번. 공동주택 부지의 관리인이죠. 아파트 관리인인데. 이렇게 3번 지금까지 시험에 답으로 나온 것입니다. 지상권자, 농지 대리영작자, 주차장 관리인 이렇게 답으로 나왔었죠.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물론 예상 문제 할 때는 이제 전혀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것을 답으로 또 내드릴 겁니다. 토지 등 무슨 점유자 이런 걸 예상하시면 됩니다. 여기 대위 신청자에는 점유자라는 말은 없죠. 점유자는 대위 신청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요 부분이 지금 설명드린 여기가 여러분 교재에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2차 이 교재에는 502페이지에 있는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료에 4장 여러분 44페이지 지적법 4장이 지적 정리입니다. 요거 이제 이 시간에 설명드릴 겁니다. 지적 공부 정리와 그 다음 이제 46페이지 보면 2절에 등록상 정정 여기까지 설명드릴 겁니다. 이 시간에. 자, 여러분 교재는 지적 공부 정리는 502페이지에 있고 503페이지부터 소유자 정리부터 다음 넘겨보시면 504페이지에 등기 촉탁 지적 정리 통지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 중심으로 합니다. 44페이지 보세요. 지적 정리라는 이 말은 우리 지적 공부 1절에 지적 공부의 정리죠. 자, 앞 시간까지 배웠던 토지 이동, 변동, 토지 이동,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소유자 변동,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지적 공부의 소유자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게 지적 정리죠. 그러면 1절의 1번 지적 정리 대상이 우리 앞에서 배운 토지 이동 등이 있을 때 지적 공부를 지적소관청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2번을 보시면 그 동그라미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이동에 따라 지적 공부 정리할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 결의서라는 게 있죠. 이 결의서를 작성하고 토지 소유자 변동, 소유자 변동에 따른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렇게 결의서라는 게 2개가 있습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요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묻는 게 소유자 정리입니다. 2번. 자, 소유자가 바뀌면 여러분 우리 토지 대장에 소유자가 바뀌면 여기다가 지적 공부, 소유자 정리, 바뀐 소유자를 정리했죠. 원칙적으로 1번 소유자 정리 1번에 보시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 변경 사항은 등기 관서에서 제공해준 등기 있죠. 등기 관련 자료. 그걸 한마디로 등기 기준으로 정리한다고 맨 첫 시간 지적 공부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보십시오. 거기 쭉 적어진 게 등기관서에서 제공하는 등기 필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여기 법에는 다른 말로 등기 필정보, 지금 등기법에 가면 등기 필정 그 말을 등기 필정보로 이름을 바꿨지만 지적법에는 아직도 등기 필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고. 그 다음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상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해준 등기전산 정보 자료 등에 따라 정리를 합니다. 다만 신규 등록할 때는, 여러분 신규 등록할 당시에는 등기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규 등록은 등기 기준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 정리는 등록은 지적소관청이 신규 등록할 때 제출했던 소유권 증명 서류 네 가지 있었죠. 그걸 가지고 직접 조사해서 등록합니다. 그런데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를 등기를 기준으로 등록 정리한다면 O다 X다, X입니다. 자, 그림 늘 보십시오. 우리가 지적과 등기와 지적을 배우죠. 등기소입니다. 등기소가 있고 각 지적소관청인데 그냥 바로 시군구입니다. 등기소에서는 토지 같으면 토지 등기부가 있고, 그리고 각 시군구는 토지 같으면 토지대장, 건축물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건물 등기부가 있고 건축물 대장, 그것도 마찬가지. 건축물 대장도 누가 관리합니까? 시군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 토지나 건물 등기부에 소유자가 바뀌면 소유권 변경 등에 관한 소유자 관련 등기하면 시군구로 통지합니다. 이거 통지한다, 알려준다. 등기법에 가면 또 나옵니다. 등기 끝나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완료되면 각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은 지적소관청이나 건축물 대장을 갖고 있는 시군구청으로 통지해서 소유자 정리하라고 하죠. 소유자 정리하라고 통지해 줍니다. 이 이야기가 지적법 여기 소유자 정리에도 나오지만 등기법에 가면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거 통지하는 거 이거 우리가 배웁니다. 등기법 시간에 저 통지하는 거 이야기할 때 오늘 여기서 배웠던 소유자 정리하라고 통지한다. 그래야만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와 토지 대장에 있는 소유자가 뭐 하게 됩니다. 일치하게 된다. 이거를 통지해주는 이유죠. 자, 그게 지금 소유자 정리 1번이고, 신규 등록할 때만 토지 대장 등에 신규 등록할 때는 아직 등기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때는 지적소관청이 소유자를 조사해서 등록한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 2번입니다. 국유재산법에 총괄청이 앞전에 말씀드렸죠. 국유재산을
총관리하는 청이 기재부,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소유자 등록 신청을 해오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이거 등록, 국가 재산을 각 그 중앙관서의 기관의 장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고. 자, 3번. 지적소관청은 요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소유자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요걸 아셔야 됩니다.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 표시와 지적공부, 토지대장 등에 있는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자 정리할 수 없답니다. 없다. 요거 알아두시고. 이 경우 토지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해서 요거 토지 표시가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요에 따른 일치시키기 위한 변경 등기가 우측에 45페이지에 나옵니다. 좀 이따가 그 45페이지 제가 그 등기하는 거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45페이지 그 위에 4번, 5번은 긴데 이게 뭘 하는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4번은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부 등을 열람하여 지적공부하고 부동산 등기부가 일치하는지를 조사 확인하지요. 그리고 지적소관청은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에게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신청을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고. 5번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들이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는지를 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 증명서 등 발급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 제공 등을 요청할 때는 맨 끝말 공무원들이 하는 거니까 수수료는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당연히 무료. 그건 무료죠. 공무원들이 이 등기부 등을 열람할 때는. 자, 그리고 있죠. 그 밑에 박스 안에 이건 이제 등기법에 부동산 등기법 36조에 등기관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데요. 방금 앞에 제가 이 설명했죠.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 토지대장 등에 있는 토지 표시와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변경 등기해서 이걸 일치시킵니다. 보십시오. 1번, 그 박스 안에 1번. 등기관이 지적소관청, 시군, 구청으로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의 법률에 따라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통지를 받았죠. 아까 좌측 44페이지, 여러분 자료 44페이지 맨 밑에 3번 거기 통지한다 그러죠. 끝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통지하면, 자 거기에 이어서 이제 이 등기법에 이 규정이 있죠. 통지 받으면 1개월 이내에 등기 명의인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 신청이 없으면 그 통지서에
기재 내용에 따라 직권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합니다. 왜 변경 등기 합니까? 요거 토지 표시가 일치하도록 변경 등기하는 거죠. 그리고 2번, 등기관은 이렇게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했을 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과 소유권 등기 명인, 소유자죠. 소유자에게 알려주는데 다만 거기 잘 봐두세요. 등기 명인, 소유자 등이 2인 이상이면 전원에게 직권으로 변경 등기했을 때 전원에게 통지합니까? 1인에게만 통지해 주면 됩니까? 1인. 거기를 전원에게, 전부에게 통지한다면 X 틀립니다. 그런 게 이제 등기법 시험에도 나오죠. 자, 이 전체가 방금 이 등기법 36조를 이렇게 적어드린 거는 이거 토지 표시가 일치되도록 이렇게 이제 변경 등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등기 촉탁입니다. 자, 여러 번 했죠. 앞에서도. 우선 시군구가 지적소관청이 거기 1번에 쭉 적어드린 이게 이미 우리 다 배웠습니다. 토지 이동 등에 따라 등기하라고 지적소관청 시군구가 등기관서에 등기하라고 촉탁은 늘 다른 말로 부탁이라고 그랬고요. 우리가 가서 등기해달라 할 때는 신청이라 그랬고, 등기 신청. 각 이런 시군구와 같은 국가가 등기소에다가 등기해달라고 할 때는 촉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등기 촉탁은 1번 맨 끝줄, 거기 1번 쭉 읽으시면 됩니다. 전체. 우리 다 배웠습니다. 거의 다. 다만 보세요. 1번 맨 끝줄에. 신규 등록했죠. 앞에 여러 번.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이다? 아니다.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또 하나. 소유자 정리, 이거 말이죠, 이거.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소유자 정리는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시험에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거 물어서 가장 답으로 많이 나온 게 신규 등록이고, 만약에 신규 등록이 없으면 등기 촉탁 대상 아닌 거 물을 때 신규 등록이 없으면 소유자 정리, 이걸 답으로 냅니다. 최근에는 소유자 정리는 다시요, 등기소에서 등기하고 나서 통지받아 시군구가 소유자 정리하는 것이니까 이 소유자 정리는 등기 촉탁 대상 아닌 거 다 아시죠? 그 다음 나머지 거 2번도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47페이지. 자, 46페이지 참. 자료 46페이지에 지적 정리 등 통지 보세요. 거기 1번에 통지는 시군구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시군구가 지적 정리를 하고 나서, 지적 공부 정리하고 나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 주는 겁니다. 지적 공부에 지적 정리가 이루어지면 그 사실을 토지 소유자들도 알아야 되죠. 그러면 소유자에게 통지하는데 통지받을 자의 주소 거소 알 수 없으면 무슨 공고를 내줍니다. 거기 안 적어져 있지만 여러분 통지하지 않는 거, 자,
각 시군구가 지적 정리 후에,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거 물으면 답은 소유자 정리. 저게 답입니다. 그러면 소유자 정리, 이거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자 정리하고 나면. 마찬가지 소유자 정리는 등기소에서 등기 끝나고 이런 통지를 받아 각 시군구가 소유자 정리를 하는 것이니까 이 소유자 정리는 토지 소유자한테 소유자 정리했다고 소유자 정리한 후에 통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최근에 답이었죠. 시험에. 지적소관청이 지적 정리 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 물어서 답은 소유자 정리고요. 자, 그 전에 이제 계속 묻는 게 그 2번. 지적 정리 통지 2번에 통지 시기 두 가지. 숫자. 기억위원회에 있는 이 통지 시기 맨 끝에 15일, 7일을 잘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앞에 기억은 이 앞에 말은 써준다고 그랬죠.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각 시군구는 변경 등기가 필요하니까 등기하라고 촉탁을 하고 그리고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어디에 접수하느냐, 어디에 접수한 날, 그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인데 접수가 여기입니다. 시군구에 있죠.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되고 완료 통지서를 시군구로 보내줍니다. 그럼 시군구가 거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요 15일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15일이고 그러나 요 앞에 말 이걸 써주죠. 2번 니은 보세요. 니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이제 필요하지 않으면 그건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때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여기 등록이 정리 지적 공부를 정리한 날로부터 요건 7일. 항상 물을 때 기억 니은 앞에 말은 다 써준다 그랬죠. 써주고 15일, 7일 요 숫자를 묻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지적 정리 통지까지가 지적 공부 정리고 다음 2절 등록상 정정입니다. 이번에는 이 정정이라는 말 속에는 잘못 등록되어 있는 지적 공부에 잘못 등록된 사항을 고치는 것이 정정이죠. 정정. 고친다. 그 말이죠. 크게 보시면 1번 토지 소유자 신청으로 정정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 페이지 47페이지 보시면 자료 47페이지 보시면 지적소관청에 직권으로 정정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나눠져죠. 우선 신청으로 하는 거, 정정하는 거 보십시오. 1번 당연히 신청에 한 정정, 토지 소유자. 지적공부의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 등록상에 잘못이 있다. 잘못 등록되어 있음을 소유자가 발견하면 당연히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정할 수 있는데 소유자가 정정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2번,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 등록상 정정 신청할 때 정정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구분에 따라 무슨 서류를 첨부하는데, 자, 기억 미연해 보세요. 기억에 만약에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온다면 이때는 등록상 정정 청량을 해야 된다. 여러분, 역으로 이 정정 청량이라고 청량해감이 나옵니다. 이 정정 청량은 정정 신청을 할 때 토지 경계나 면적,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면 정정 청량을 하고 이 성과도를 첨부하라. 그리고 니은, 그 밖에 등록상 정정할 때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한다. 기억을 잘 봐두시고, 3번 지적공부 정정으로 인접 토지 경계가 변경된다. 거기 정정으로 인접 토지가 이웃 토지 경계가 변경이 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소관청에 제출하는데, 자, 인접 토지 경계가 바뀌니까 당연히 인접 토지 소유자에 뭐가 있어야 됩니다. 성낙서. 이 성낙이 없으면, 자, 니은, 인접 토지 소유자 성낙이 없으면 법원에 뭐를 제출해야 됩니다. 판결서. 자, 다시요. 경계 정정으로 인접 토지 경계가 바뀌면, 변경되면 인접 토지 소유자의 성낙서가 있거나 또는 뭐가 제출돼야 됩니다. 판결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성낙이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료 47페이지 보시면 직권에 의한 정정입니다. 토지 방금 소유자가 잘못 등록되어 있음을 발견하면 신청에 의한 정정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지적소관청이 등록상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소관청이 어떻게 정정한다죠?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죠. 그리고 그 2번에 이제 직권 정정 사유, 늘 직권 정정할 수 있는 사유, 여기 해당되면 직권 정정할 수 있는데 9가지. 항상 이 9가지 사유를 기역, 미연, 비것, 리얼, 미연, 비업, 시옷, 이형, 지읒, 거기까지를 항상 읽고 또 설명 들으시고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최근까지 직권정정 사유 묻는 게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기역,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라고 있었죠, 앞에.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됐다는 것을 지적소관청이 발견했죠. 그러면 직권 정정할 수 있다. 미연,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됐다, 이 말이 경계 정정. 경계를, 여러분 보세요. 경계를 정정하는 건데, 미연에. 다만 중요한 것은 경계 정정하는 건 좋은데 면적의 증감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이. 거기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고. 디귿은 문장이 긴데 요 니은하고 디귿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디귿도 경계 정정입니다. 보세요. 한 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청량한 실제 면적은 일치하지만, 면적은 일치해야 됩니다. 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 경계에 맞추어 정정해야 될 토지가 발견된 경우, 이게 한마디로
경계 정정입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는 이 디귿은 문장이 길어서 직권 정정 사유 물을 때 출제를 거의 안 했죠. 안 했지만 그러나 이 전체를 읽으시고 경계 정정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리얼 지적 공부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됐다. 미음은 지적 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됐다. 그리고 비읍에 요걸 우리가 지방지적위원회나 또는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은 다음 마지막 지적 청량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무슨 의결이냐? 지적 청량 적부심사. 그럼 지적법 맨 마지막에 청량 맨 끝부분에 가면 지적 청량 적부심사를 배웁니다. 거기 적부심사 의결을 거쳐 그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이 그 의결에 따라 의결 내용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정하는데 이건 의결을 거쳐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정하는 것이니까 직권 정정이죠. 그리고 시옷은 지적 공부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됐다. 이 말은 전산화된 지적 공부에 잘못 입력된 것이고 이용에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관이 하필은 합병 등기를 위반하여 등기 신청을 해오면 각하가 등기 신청을 거부하고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주면 그 통지에 따라 정정하는데 이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합병이 안 되는 토지를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합병을 했죠. 그래서 이걸 등기소에서 등기 받아주지 않죠. 그걸 통지해오면 등기관의 통지에 따라 정정을 다시 합니다. 직권 정정을 하죠. 마지막 지읒은 법률 2801호 지적법 개정 법률 부칙 3조 이거는 오래된 경우입니다. 1975년에서 1976년 넘어오면서 그 끝에 면적 환산이 잘못됐다. 그때 그 면적이 과거에 평 단위로 토지 면적이 평 단위로 등록되어 있던 것을 제곱미터 단위로 이렇게 환산했죠. 그때 잘못 환산했다. 그 말입니다. 1975년에서 76년 넘어올 때 그때 이렇게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했었죠. 과거 일본식 단위 평을 제곱미터로 그때 잘못 환산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9가지 이 정정 사유를 잘 여러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밑에 그 3번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이 여러분 교재 보세요. 500페이지에 거기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교재 500페이지에 그 밑에 토지 표시 정정 그 1번이 신청 2번이 직권 정정 거기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측에 그 50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걸 다시 제가 자료로 정리해 드린 겁니다. 자, 자료 48페이지 보십시오. 소유자 정정 3번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잘못 등록되어 있다.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런 게 잘못 등록되어 있으면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정정은 그 1번은 등기된 토지에 관한 이야기고 등기된 토지 등기가 돼 있는 토지의 소유자 정정은 등기 기준이고 미등기 이제 2번 다만 2번 먼저 보세요. 밑에
동그라미 2번. 다만 미등기 토지의 경우에는 미등기 토지는 이건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맨 끝에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정정합니다. 자, 1번 먼저 보세요. 지적소관청이 등록상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이 잘못 등록되어 있으면, 자, 이건 등기 기준입니다. 우리 앞에서 소유자 정리할 때 했던 것처럼 보세요.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 관서에서 제공해준 등기 전산 자료. 이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까 소유자 정리할 때 나왔죠. 그에 따라 정정하고. 다만 2번 미등기 토지의 토지 소유자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 정정 신청할 경우로서 그 등록 사항이 명백히 잘못 등록되어 있다면 이거 가족관계, 이제 미등기 토지니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한다. 이렇게 구분 1번, 2번 나눠서 알아두시고 시험에 물을 때, 지문으로 물을 때 이렇게 나눠서 묻습니다. 자, 4번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관리 그래놓고, 자, 1번은 만약에 정정 대상 토지가 있으면 지적소관청들이 토지 소유자에게 정정 신청하라고 통지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직권 정정할 수 있으면 직권으로 정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었던 건 2번. 이제 여러분 작년에 31회 때 괄호 문제 해놓고, 괄호 문제는 괄호에 들어갈 단어를 찾는 문제가 그 2번. 이걸 물었죠. 보십시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거기를 괄호해 놓고 여기에 들어갈 말과 기억이죠. 여기에 들어갈 말과 이 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흑백의 반전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대장을 발급할 때 여기다가 토지 대장 여기다가 가운데 흐릿하게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흐릿하게 적어서 이렇게 발급해 준다. 그 말입니다.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한다. 그 말이. 그 다음 아니면은 붉은색. 여러분 거기 붉은색 있죠. 거기 괄호 붉은색 거기다가 괄호 해놓고 미연에 들어갈 말이 뭐냐 적어서 발급하는데, 기억에 들어갈 말은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미연에 들어갈 말은 붉은색. 딱 한 번, 여러분 시험에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왔던 게 작년 31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발급한다는 것만 읽어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은 낮다, 거의 적다 그랬고요. 늘 그렇게 문제 나온 것만, 이런 것도 최근에 이제 그 출제 문제가 이제 하도 많은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로 만들어낸다는 걸 아시고. 5번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이건 읽어보시면 되는데,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면 지적 공부에도 행정구역 명칭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지적 공부에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된 거로 보고, 그리고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동리가 개편되면 새로 지번을 부여하겠죠. 그걸 이제 지번을 다시 부여한다. 거기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는 지적
정리, 소유자 정리 중심으로 하는 지적 정리와 지적 공부 정정, 등록상 정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지적법 마지막 부분, 지적 청량이 남았고 지적 청량이 끝나면 바로 등기법으로 갈 겁니다. 다음 주인데요. 이제 여러분 요약집 교재는 505페이지부터 505페이지 가운데 지적 청량이 나오죠. 그게 여러분 511페이지까지고 바로 다음 이제 등기법으로 부동산 등기법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는 지적법 마지막 부분 지적 청량을 정리해드리고 바로 이제 끝나면 등기법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